안녕하세요. 돌돌이TV 윤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무와 관련한 첫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 날인데요. 먼저 어떤 주제를 제일 먼저 다뤄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문을 닫기도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관계로, 이런 경우에 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체당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체당금 그러면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소 생소한 감도 있는데,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남이 할 일을 대신 맡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라 되어 있어요. 즉 임금 채권보장법 상의 체당금이라고 하면, 퇴직한 근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원래는 사업주가 줘야 되는 것을 국가가 일단 대신해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을 받고, 이후에 국가는 사업주에게 대위 변제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체당금에는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일반 체당금이라고 하면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제한 요소가 있어요. 사업장이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체당금이라 할 수 있고, 일반 체당금을 좀 더 나눠보면은 보통 그런 경우 있죠. 기업 회생 신청이라든가 기업 파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 또는 파산 선고가 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재판상 도산에 따른 일반 체당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앞서 얘기한 법원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파산 선고 이런 거 없이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해서 노동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승인을 하고 지급해 주는 사실상 도산에 따른 일반 체당금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정말로 힘든 사업장은 이 변호사 선임비나 법무사 선임비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노동청으로 그러한 파산 선고라든가 회생 신청 이런 거 자체가 불가하죠. 또 때로는 너무 영세한 사업장 규모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상 도산에 따른 일반 체당금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주로 다룰 소액 체당금은 일단 사업장 상태와 무관합니다. 사업장이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사업주가 돈이 있어요. 임금 지급 능력이 되더라도 우선 근로자에게 선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체당금과 구별되는 제도인데요. 반면에 소액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에 비해 지급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 2,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소액 체당금은 1,000만 원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급 금액이 일반 체당금에 비해서 다소 적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좀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 확정된 종국 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인 즉슨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지급이 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소액 체당금이 일반 체당금에 비해서 훨씬 간소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노동청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액 체당금 먼저 받고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사업장이 폐업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체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이거를 그렇게 우회해가지고 소송까지 거쳐서, 통상 소송에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거든요. 자, 그게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회해서 돌아올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사업장 상황이 일반 체당금에 부합한다면 소액 체당금
위해서 굳이 그 소송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일반 체당금을 청구하는 것은 조금 그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사업장이 일반 체당금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 체당금을 먼저 신청을 하는 거죠. 또 때로는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을 동시에 진행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은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관계로 일반 체당금이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체당금을 먼저 그 진행을 하는 경우도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경유하는 절차. 자, 크게 3개의 관공서를 거치게 됩니다. 자, 먼저 체불 근로자는 노동청을 가게 돼요. 소액 체당금이든 일반 체당금이든 일단 가장 먼저 출발은 고용노동청 진정서 제기 또는 뭐 고소장 제출 이런 거예요. 진정이나 고소장을 접수하면 그 노동부로부터 문자가 오게 됩니다. 또는 우편으로 오는데 언제 출석하시라.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사업주를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되면서 이제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이제 당의 양자의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통해 가지고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그 체불금품이나 체불 퇴직금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쟁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것이 법률적 쟁점 또는 사실관계가 달라, 양자의 주장이 가령 근무했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체불조사를 받고 어떻게 사업주 확인서를 끊어내느냐, 즉 사업주 확인서 상에 나와 있는 체불금품 내역, 이것이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동부로부터 이제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 조사도 받고 이후에 민사 소송을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체당을 가면 이 절차는 없어요. 그런데 소액 체당금 절차를 간다면 이제 필히 거쳐야 되는 단계가 민사 소송 단계가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변호사나 또는 이제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좀 이제 수임료가 좀 비쌀 수 있죠. 자, 이런 경우 때문에 임금 체불 근로자의 경우에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점은 체불금품도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는데 소송 과정에서 사업주가 딴소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부터 이제 꼬이게 되는데, 저 금액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꼭 소액 체당금이 빠른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주가 주소지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로 사업주가 주소지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장을 아무리 보내도 폐문부재야. 폐문부재, 야간 송달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결국은 공시 송달로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6개월까지도 걸리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민사소송 단계에서 가급적 이걸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맡겼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련 공무원한테 또는 법률구조공단 직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모든 과정, 즉 노동청 과정과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이후에는 쉬워요. 이 다음부터는 그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필요한 문서들이 이런 게 있겠죠. 앞서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 여기에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승소 판결문이 있겠죠. 승소 판결문, 판정문, 확정 판결문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송달 확정 증명서, 여기까지 이제 받은 근로자는 마지막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소액 체당금 절차가 종결되게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볼 것 같으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짧지만은 않습니다. 자, 일단 노동부 조사 과정이
좀 길어요. 그 체불금부 확인을 뽑아냈는데 빠를 땐 빨라요.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거나 다행히 근로감독관님이 상당히 부지런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빠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이미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는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민사 소송 단계. 소송 단계 역시 천차만별인데, 소송 단계는 기본적으로 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한 2개월에서 6개월을 말씀을 드릴게요.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신청 단계, 요거는 가장 짧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단계는 통상적으로 접수하고 일주일 내에 지급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반 체당금은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 최고 높은 근로자가 그 40대 근로자예요. 그래서 40대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상한액 350 기준으로 임금 3개월, 퇴직금 3개월이니까 2,1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겠네요. 반면에 소액체당금은 1,000만 원이 상한선이다. 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 체불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즉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퇴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소송 제기입니다. 즉 퇴사한 날 기준으로 해서 2년 안에는 무조건 소장이 접수가 돼야 소액체당금이 지급이 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구비 서류는 지급 청구서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확정 판결문, 확정 증명원,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겠느냐, 아까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두 가지는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체당금과 일반 체당금은 두 가지가 같이 겹친다라고 할 경우, 요건이 된다면 일반 체당금 한 번으로 끝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 체당금 중 소액체당금의 이제 지급 요건과 지급 절차, 필요 서류,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 혼자서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다만 개별적으로 보통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여러 명의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하는데, 각자 따로 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이제 봤지만은 거쳐야 될 관공서가 3개예요. 3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가령 뭐 5명 또는 7명 이렇게 있을 때 근로자 대표를 한 사람 선정을 해서, 또는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인데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 체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 체불만 있다고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상 수급인도 같이 잡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오야지라 그러죠. 보통 이제 오야지가 임금 체불을 하면은 그거 하나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 문제라든가 근로자성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기타 체당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더 알아볼 내용이 있으면 네이버 검색창에 시민노동법률사무소를 입력하시고 제 블로그를 검색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